네, 다음은 안전문화 프롬 신관우 교수님으로부터의 연구 윤리 교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부의 신범 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구윤리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법률적인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표절과 저작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안전문화 프롬에서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절과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윤리적 개념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작권법에 따라서 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그런 저작물, 중요한 사안에 이제 논문들도 포함되는 괜찮은 그런 것들이 좀 강조되겠습니다. 이런 저작물을 대상으로 창작적인 표현만을 대상으로 해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인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께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강조할 내용인데요. 그간에 이제 우리 안전문화 포럼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표절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사회적 비용 같은 것들이 들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형사상 문제, 민사상 문제, 행정상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처 명시 위반죄와 저작권 침해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사용하는데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저작권 침해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죄들은 신고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죄는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저작권 침해를 따른 이유를 들어서 고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합의를 가서,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손해배상금을 사전에 지급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합의해서 고소 취소를 취해가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들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이런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찰 단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의 성취결정 또는 불성취결정 단계부터 시작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합의가 된 경우라면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약 신급당 변호사 비용이 약 500만 원이라고 최소 비용으로 산정한다고 해도 약 2천만 원 정도의 변호인 선임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그 상대방 측에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의과실로 위법행위, 즉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손해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돼서는 저작권법상 법정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0만 원 이하부터 5천만 원 이하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손해액을 주장해서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금액까지도
청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프레이 사건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 비용까지 물어내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에 비용이 정식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다투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계 신급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만 약 1,500만 원 정도 들 수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민사 책임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국립대학교 교원이나 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들도 징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이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징계 처분과 관련돼서도 소청 심사부터 행정법원 1심부터 30부까지 변호인 선임하게 되면 최소 2천만 원 가량의 변호인 선임 비용이 들 수 있겠다는 점이 좀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도 보면 이 표절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부정 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형적인 표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출처 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의 문헌을 직접 번역해서 자기 저술로 인용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는 대법원에서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 출처 표시 의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는 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표절과 관련 부분들도 이 비전형적 표절이라고 보고 표절에 준하는 연구 부정 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을 좀 착안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절도 이제는 예전같이 그렇게 인용 문구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을 좀 기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국책연구기관 내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 논문 표절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논문 표절의 문제가 도용관계의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논문 표절로 인해서 해고 사유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이 표절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처분들이 있었는지 좀 몇 가지를 좀 보면, 비전임 교원이 전임 교원 초빙에서 최종 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절 문제로 인해서 임명상의 이제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전임 교원이 표절로 인해서 정직이라든가 승진상의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설령 퇴직했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연구 논문과 관련된 연구비가 회수되고 논문 사례, 처분 같은 이런 사안들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전문화 프로그램에서의 연구윤리 규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안전문화 프로그램에서도 이 표절과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윤리 규정과 세부 시행 시스템을 통해서 명확하게 표절의 유형까지도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인용보호 없이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는 표절로 인정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연구자에게 준수사항 같은 것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용과 참고 표시에 있어서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에게 동의받는 등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윤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명확하지 않게 하거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그 표절 문제로 연계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회원 개인에게 윤리 균형들을 한계시키는 균형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절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연구윤리위원회 보고가 돼서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이 회장에게 보고가 되면 표절과 관련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제재 조치에는 자격정지 플러스 논문의 삭제와 표절 사실의 공시,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통보를 해당 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 부정행위 사실 통보로 인해서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것은 각 기관별로 징계 처분과 그리고 그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 또는 그 행정소송,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표절 문제로 인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들과 관련된 쟁점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 표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자라면 연구윤리의 기본으로서 표절과 관련된 이용보호 같은 것들을 하셔서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